지금까지 왜 안 했어요? 이 좋은 거? 아, 이 좋은 걸. 왜 안 했지? 그렇지? 민원 처리 말뜻 자체가 그런 건 아닌데 기존의 인식이 대신 해결해준다, 대신 처리해준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고충 해결 운동은 주민과 함께 주민의 힘을 모아서 함께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반영해서 그렇게 이름을 살짝 바꿔본 거예요. 직접 정치하려고 하는 민중당의 마음을 주민들과 생활적으로 밀착시키는 접착제 같은 거, 가까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가까운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고 서로를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이런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주민고충 해결 운동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모든 정당은 민원처리센터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 가까이에 주민센터가 있고 주민 가까이에 민원 창구가 있듯이 그렇게 주민 가까이에 정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민중당에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주민들하고 가까워지고 같이 고충을 해결하고 이러면서는 주민분들이 하나를 같이 해결하면 다른 고충들을 주렁주렁 이렇게 갖고 오셔서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다단계처럼 이렇게. 맞아요. 말할 때가 있다는 걸 많이 아셔가지고 정당들이 일상에서 다수의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그다음에 그걸 해결하는 밀착제 같은 역할 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굴려가는 사람들은 국민들이니까 청소기 한번 돌려본 적 없는 기득권 정치인들이 청소기 돌리는데 엄마나 아빠가 손목에 얼마나 무리가 가는지 알 리가 없잖아요. 휠체어 끌어본 장애인이나 유모차 밀어본 사람들이 아니면 도로 문제가 교통약자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국민들이 제일 현명합니다. 진짜 유능하신 전문가. 우리는 정확히 주민들의 기준에서 하려고 하는 거고 그 기준이 맞는 거고 이렇게. 그거는 진짜 옛날 사고예요. 그죠? 알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분들이. 민중당이랑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고충을 해결했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주민들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이건 뭐 구청장이건 뭐 더불어민주당이긴 하지만 이 문제를 그래서 직접 발로 뛰고 우리랑 같이 우리의 얘기를 듣고 함께 해준 게 누군지. 이번에 마스크 문제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구청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 국회의원들도 더불어민주당인데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해놓고 하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주민의 고충이 해결되는 데에 있지. 우리가 칭찬받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칭찬받냐는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들은 다 아세요. 이게 생색내기용인지 진짜인지, 그리고 진짜 애태우고 있는 건지 저 사람들이, 아니면 액션만 하고 있는 건지. 그거 얘기해. 그때 주민분이 얘기한 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 동네 오래 살면서 구청에 민원도 되게 많이 넣어봤다. 그리고 정치인들한테 그 결과물도 받아봤다. 근데 사람들이 결국은 얼마나 주민의 불편이 해결되었는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신 민원을 제가 열심히 해서 해결했습니다 라고 답을 돌려주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치인들은 처음에 제기한 그 약속을 실행해 놓고 그 다음에 뒤에 어떻게 됐는지 나 몰라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사후 관리가 전혀 없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되게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제일 급진적이세요. 맞아요. 주민들 속에 얄팍하게 들어가면 진짜 생활 민원 몇 가지 대신 처리하다가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깊숙이 들어가면 주민들께서 저 깊숙이 있던 울분, 원성, 그리고 진심, 바램 이거를 확 이렇게 다 쏟아내시거든요. 그 쏟아내시는 내용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은 엄청 급진적이에요. 마스크 배분 문제도 보세요. 이거는 시장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자체가 마스크 시장을 재난 시기에 통제하라는 주문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 되게 급진적이잖아요. 이건 주민 입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는 포퓰리즘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포퓰리즘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랑 같이 힘을 모아서 그 힘을 모아서 이걸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 사는 게 사실은 정성이고 신뢰잖아요. 그리고 이걸 우리는 모르지 않고 있고 솔직함과 진정성 이거 말고 어떤 이벤트나 예쁜 모양, 형식, 생색 이런 걸로 직접 정치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 결국은 주민 단결의 정치가 저는 직접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을 단결시키는 주민의 마음, 나보다 어려운 주민을 생각하는 주민의 마음, 주민을 단결시키는 진정성을 가진 정당과 함께 손잡는 주민의 마음, 주민을 단결시키는 걸 자기 정당의 입지보다 중시하는 정당의 정치인들의 마음, 이게 하나로 딱 섞여가지고 막 반죽이 돼서 만들어지는 게 직접 정치이기 때문에 정성과 진정성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지 알걸? 사람은 살아가고 있고 생동하고 있고 자기 삶을 꾸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가장 전문가는 그곳에 있는 그냥 그 주민들이거든요. 이들은 배경이 될 수가 없고 이들은 하나하나가 다 주인공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주인공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주인공들의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직접 정치라고 하는 게 그냥 되게 뭐야 너무 추상적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있는 옆집에 있는 사람들과 고충을 얘기하고 뭘 해볼까 이런 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직접 정치고, 그렇게 보면 직접 정치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모두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걸 왜 안 했지? 그렇지? 저도 환상이 있었어요. 정치하던 사람들한테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직접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시점은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던 시점이에요. 주민 속에 들어가서 다시 찾아야 된다.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한 순간부터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직접 정치할 수 없다. 사랑하고 주민의 심정과 같이 애타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칭찬해 줄 때 기뻐 날뛰는 게 아니라 칭찬해 주면 전 더 두려워지거든요. 그 다음에 더 잘해야 되니까. 그런 애타는 마음 그대로인 당으로 우리 이렇게 가보자 라고 허심탄회하게 마음 터놓고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게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